네, 저는 합계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채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엔 제가 맨 앞에서 짬밥이 잘 안 돼서 했는데 두 번째로 하네요. 앞에 정인정 선생님이 이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 못지않게 저도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아마 1차는 제가 좀 더 많이 붙은 것 같은데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일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동영상 찍어다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발표 기다리면서 강의를 시작했어가지고 작년에는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줘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니는 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뭐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았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저 끝까지 같이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3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번 이쪽 펴보실래요? 카탈로그 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정도로 이제 대충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다 열의에 차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말리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수업도 안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분명히 한 5월쯤에 이때 한번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5월에서 6월에 복사꽃 피고 남들 뭐 윤중록하고 어쩌고 할 때 그때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마음을 차려서 7월 이쪽으로 넘어가요. 2단계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용하긴 한데 3단계 때 무수히 사라집니다. 이때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이때 자기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되돌아가요. 이제 종합반에 좀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복습 동영상을 줍니다. 복습 동영상을 주는데 수업을 아까 앞에 정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빠져요. 빠지면 다음날 듣지 뭐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은 이틀 뒤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틀을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수업을 안 와요. 안 오면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가 빵꾸가 나서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했다 해서 다시 복습 동영상을 들으러 가요. 그럼 이 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 쉽게 해서 나가리 돼서 되돌아온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작년에는 종합반이 저희가 한 120명, 한 100명이 좀 넘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 3분의 2 정도를 거의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친구들이 거기 한 3분의 1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곧 다음 주에 딱 이 시각에 시험 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다 열의들이 많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진해서 만류시킨 사람도 몇 있었는데 마음 갖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 갖고만 되는 거 아니고 진짜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또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2차까지 뭐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그 사이에 스펙을 쌓을 수도 있고 뭐 로스쿨을 준비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인데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실 거면은 정말 독한 맘 먹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1년을 딱 지켜봤을 때 그걸 제가 절실히 느껴서 하는 말이에요. 저처럼만 10몇 년 공부한 사람들이야 막판에 조금만 공부하면 1차는 돼요. 근데 2차가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여튼 4단계, 5단계까지 버텨서 떨어진다. 그건 이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거의 끝까지 완주를 한 거잖아요. 우리들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막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내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완주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을 거면은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하시고 그 와중에서 정말 힘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 모의고사 단계에서 엄청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남은 친구들의 특징들이 뭐냐? 다 강사들 많이 쫓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계속 해주는데 해서 그렇잖아요. 라인도 트랙에서 라인도 안 그려진 거 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방향 설정도 안 되고 혼자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외롭다, 힘들다. 찾아오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찾아왔더라 이거죠. 근데 찾아왔던 친구들 끝까지 버텼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조언해주면 되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해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 봐왔고 또 붙여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필요한 말들이 있고 또 필요한 약간의 교정만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뭐 저는 참 형법 담당이지. 형법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사법시험에서 1차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건 형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제일 잘 나오긴 잘 나와요. 점수를. 반면에 2차에서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형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형법 1차 때 대충 해가지고 판례 외우고 이런 막 책에 정리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하더라도 1차 형법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거법 몇 개고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가면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우리 1차만 붙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차만 붙었을 때 저도 2002년에 처음으로 월드컵 할 때 붙었었는데 그때 1년 만에 붙었어요. 저도 운빨 돼가지고 붙었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막 하늘 떠나갈 것 같고 막 괜히 막
2차 법정 갖고 다니고 막 그렇게도 했었는데 결국 뭐예요? 끝까지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1차에서 끝낼 게 아니라 2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모든 과목에서 형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근데 대신에 형법이 참 힘들어요. 형각은 어떻게 해보는데 형법 강론은 형법 총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그냥 사또가 내 이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 규문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범죄 체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것들을 몇백 년에 걸쳐서 왔던 거를 압축해가지고 총론이라고 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형법은 쉽게 해서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근데 공식도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람들이 작년에도 저도 이제 형법 담당했지만 선생님 형법이 쉽다면서요. 속으로는 네가 한번 겪어봐라. 이제 그런데 일단 그렇다 얘기는 했는데 다 이제 초창기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와가지고 다들 찾아와서 형법이 왜 이래요? 뭐 선생님을 잘못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다 똑같습니다. 형법 총론 이쪽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과목 전체에 비해서 제일 힘들 겁니다. 민법은 양이 정말 많아서 그리고 물론 기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저 민법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함부로 말하기 뭐하나. 민법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양도 많고 그런 데서 정말 힘든 거고 그다음에 헌법은 어떻게 보면 국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도 대충 나오는 것 같고 조금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사입니다. 근데 형법은 어느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식을 몇 개를 터득하는 순간에 점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법 강사를 시작했던 게 1차 할 때 늘 이제 형법이 잘 나왔어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막 5개 찍어본 적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객관식에서 제가 밀어본 적이 없는데 막 5개 찍어본 적도 있고 그래요. 막 10점을 갖다 날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너무 반성을 했죠. 그 다음에 나서 공부를 하니까 형법이 어느 순간에 딱 이게 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뭐 팔품사랑 배우고 막 어쩌고 그랬었을 때 그게 사실은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공부할 때 품사 때 공부할 때 여기서 형용사 할 때 여기서 그냥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그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전체로. 근데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은 크게 해서 한 2가지 정도 맥락이 주어지는데 뭐 결과반가 챙의반가 챙의해서 그게 이제 뭐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되는데 높게요. 쓰려니까. 근데 그거를 깨우치게 되면은 정말 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시험에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등한시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온 거 왜 보지? 이렇게 넘겨가요. 근데 앞에서 뭔가 이 용어를 봤어. 또 나와. 저기 하니까 또 나와요. 근데 그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근데 그거를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늘 답보 상태에 있고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합일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아시겠지. 대단히 힘듭니다. 뭐 복합적, 규범적 책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이 총론에 들어가가지고 한 800여 페이지 판례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힐 텐데 어쨌거나 그런 구조를 한번 일단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형법 쉽지 않습니다. 점수는 잘 나올지언정 절대 쉽지 않아요. 2차에서 꽈락 제일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전체적인 종합반 설명회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도중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서 그걸 깨우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1년 내에 넣어준다. 사실상 좀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그게 이제 강사의 몫이잖아요. 강사가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쌓아온 그런 내공을 통해 가지고 대신에 사파무공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주화인바에 빠지게 되니까 정파무공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올려드릴. 다들 무협지를 안 봤구나. 하여튼 그럼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할 테니까요. 잘 하시고 어쨌거나 1년 동안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많이 적게 뽑잖아요. 내년 되면 이제 당장에 1차에서 한 300명, 400명 선에서 끊어질 겁니다. 근데 경쟁률이 1대1입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과의 1대1이에요. 누구들 옆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은요, 그렇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성적 따라서 합격이 정비례 관계 절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휘둘리지 마시고 힘들 땐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1대1이라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면 1년 내에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도중에 끝나고 또 이제 개별 상담하고 그럴 때 일단 오시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선생님 하여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